네, 증명 기초 스터디 1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홈워크 4를 풀어갈 거고요. 오늘은 김세현 선생님께서 1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풀었지만, 저도 다시 보니까 좀 중요한 거를 하나 놓치고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릴레이션 데피니션에는 이 조건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선 생님 질문은 이게 그 정수의 위에 이제 정수 위에 이런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관계가 있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 요소들이 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었는데, 음, 사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그냥 데피니션 찾아서 하면 되는 문제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의를 찾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 정의가 뭘 뜻하고 문제가 뭘 뜻하고 그 둘 사이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릴레이션은 음, 어, 일단 두 개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어, 뭔가요? subset A 크로스 B의 그 부분집합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고, you say, 어, 음,
남성환 선생님, 혹시 네네. 지금 어디 뭐 맡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다음에 정의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네. 뭐, 어디서, 음, 아, 남성환 선생님이 혹시 따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그냥 전에 그냥 교과서 같은 데 쓰여있는 정의입니다. 그냥. 아, 네. 음, 네, 이해됐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 이 정도까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디테일하게 100%는 아니긴 한데, 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인데, 근데 이게 스터디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켜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음. 근데 여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첫 네, 번째 줄에 이게 적어주신 거는 네. 펑션의 정의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음. 펑션이라는 거는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된다. 아, 네, 관계 자체는 그냥 요 A와 B의 데카르트 곱이 관계다라고 일단 그 영상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레코드 영상에는. 오마이갓. 그것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인가요? 4강인가요? 그게 5강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 네. 6강과 7강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아마, 네, 근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이거 한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네. 저는, 근데, 네, 저도 확실히 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게 맞을 건데, 물론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 저는 다 찾았습니다. 네, 저도 완전한 건 못 찾았고, 그냥 좀 네. 부분적인 거는 찾아서 지금 링크를 걸었습니다. 아, 예. 그, 일단은 그 릴레이션 정의는 그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맞긴 하거든요. 제가 쓴 거에서 틀린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 네. 네. 근데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여쭤보신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하신 거는 그냥 카테지안 프로덕트 정의. 근데 세 개까지 확장한 거인 상황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게. 네. 네. 그래서, 음, 함수 정의는 아니었고요. 네. 함수 정의는 그냥 온투온이다가 그러니까 정의여가지고 정의역이랑 그러니까 두 개 집합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네가 음. 이제 1대1 대응이 있다가 이제 함수 네네. 정의가 되는 거고, 릴레이션 정의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적혀 있는 게. 음.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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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카르테지안 곱이라는 게, 네. 어, 곧 릴레이션이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영상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못 찾았는데, 이게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경호가 들어가 있어서. 아, 음, 왜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도 부분 네. 집합으로 포함이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릴레이션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약간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딱 제가 이상하게 느낀 부분이랑 사실상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네. 한 2주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홈워크 4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관계가 이거 정이 있는 거 알겠고 그 문제풀이도 뭔지 알겠다. 근데 솔직히 잘 안 와닿는다가 이제 그 얘가 뭐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 뭐 A 값을 넣는데 어떤 식에 의해서 B로 산출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임. 이게 정의예요. 그래가지고 네. 솔직히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어떤 집합 쫙 늘어놓고 네. 두 개 집합 쫙 늘어놓고 거기에 있는 거 순서상으로 그냥 다 만들어 놓겠다. 근데 음, 순서는 중요하고 네. 네 그냥 그게 정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그냥 그 이차함수 이차함수래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데카르트 좌표축 그냥 x축 y축 그려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관계는 그거의 부분집합이라고? 근데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러고 넘어가고, 이제 1번 문제도 풀었는데도, 아, 그런가? 약간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그냥 좀 많이 이 주 전에 있었던 그 물음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의가 뭔지, 문제풀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이야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도 아, 이게 정의만 외우고 그 끝나는 것도 수학이 아니고 문제 풀이만 한다고 해서도 수학이 되지가 않는구나. 그 얘네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그냥 이게 당연히 그 데피니션인데 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일반화를 시켜놓은 어떠한 그 개념을 일반화를 시켜놓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네, 얘가 다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얘가 다 간추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정의에서도 당연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속성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문제 상황에 의존돼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if and only if로 A 빼기 B가 그 M에 대한 멀티플, 배수인 애들의 관계를 주어준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이해를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그냥, 아, 이게 문제풀이구나 하고 여기에 맞게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사실 정의랑 대응해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네, 2주 전에는. 근데 김서현 선생님 질문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의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쓴 게 정의인데 if and only if 이런 관계를 안 주잖아요. 이런 속성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는 그런 게 안 들어있다고요. 이거랑 비슷한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섭셋 정의할 때도, 섭셋은 그냥 뭔가요? 그 A의 똑같이 이거 두 집합 주고, 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속한다가 이제 섭셋의 정의인데, 거기에는 그 구체적인 속성이나 조건을 안 줘요. 그냥 당연히 그건 그냥 일반화된 정의니까. 문제 네, 상황에 가야 짝수만 고른 서브셋을 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아, 그러면은 그 정보는 사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딱 절반 정도로 그 정의를 우리가 들고 있고, 얘가 이제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계는 그 두 집합에서 뺐을 때, 가까이 원소들을 갖다가 뺐을 때, M에 대한 배수인 관계인 애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속성을 구체적인 조건을 얻게 되는 거구나를 그 이제 좀 봤네요. 그냥 여태까지 그냥 당연하게 그 정의되는 대로 좀 쉽게 문제가 풀렸는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음, 이런 면이 하나 있었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정의고 아 이 관계는 그 A 빼기 B 해가지고 그 M에 대한 그 뭐냐, 배수면 오케이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우리가 그 지난주차부터도 되게 많이 했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는 그래도 약간 안 와닿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 문제 풀면은 그 와닿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어도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해를 하니까 이제 이동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된 면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빠르게만 얘기하면 그 뭐냐, 트랜지티브.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도 그냥 뭐냐, 그 간단하게만 쓰면 아, 모르겠다. 레, 알, 오, 네스 이렇게 써. 정리는 근데 지난 시간에 다 썼던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안 그냥 써주셔도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네.
네, 이렇게만 일단 그 리플렉시브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시메트리도 쓰고, 트랜지티브도 다 썼단 말이죠. 그래도 안 와닿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예시가 뭐였냐면, 찾아보니까, 유리수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이런 게 그거더라고요. 그, 리플렉시브, 시메트리, 트랜지티브. 그, 얘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순수, 얘랑 그, 시메트리하는 건 순서 바꿔도 그, 성립을 하고, 트랜지티브는 얘랑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얘가 나타나는 것도 그, 된다. 여가지고, 사실 이 문제도 같은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좀 겨우 이해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3번 준비를 하다가 진짜 전혀 이런 시메트리랑 리플렉시브랑 트랜지티브가 뭔지 도무지 저한테 안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런 분수인 경우가 분수라는 어떠한 집합인 경우 유리수 집합인 경우엔 이런 리플렉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성립을 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발견한 걸로 이제 저는 이번 한 주는 그거 공부하느라 이제 시간을 다 썼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주신 거 중에 이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네, 일단 릴레이션의 정의는 저도 이제 이해를 했고 적어주신 거대로. 네, 근데 여기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이런 집합들이 쭈루룩 있을 때, 네. 음, 저게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가 다 값이 2분의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동칠류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얘네가 생긴 거는 다 다르잖아요. 뭐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그러니까 2의 k분의 뭐라 쓰면 되나요? 네. 2의 k-1? 네. 아닌데? 맞나요? 어, 1 넣으면 2K분의 K로 하면 되잖아요. 2k분의 k. 아닌가요? 네. 2K분. 네네네네. 2k분의 k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생긴 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네, k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 값은 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게 얘네가 만약에 각각의 집합에서 하나씩 골랐다라고 하면 뭐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랑 4분의 2랑 일단 2분의 1이랑 2분의 1은 그냥 뭐 자기 자신이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A랑 B에서 뽑잖아요. 부분집합이 관계가. 네. 근데 여기서도 정의를 쓸 때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S 곱하기 S라고 써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에서 또 뽑는다가 일단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 그거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이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갔었는데 정의를 그냥 사실 그러니까 정의를 드립다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냥 지금은 이게 적혀 있는 그냥 간단히 적혀 있는 거잖아요. A 곱하기 B가 A 크로스 B가 그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정의에는.
릴레이션이라는 정의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우리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때는 그 당연히 릴레이션이니까 어떠한 그 두 집합의 아, 네. 두 집합의 카테지안 프로덕트의 그 릴레이션 부분 집합 सब셋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뽑을 때 무조건 똑같은 집합에서 뽑는다가 무조건 전제예요. 이퀴밸런스 아, 릴레이션. 근데 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네. 네,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공부가 이렇게 흘러가고 당연히 모르고 가야 정상이고 이렇게 그냥 바로 잡는 게 정상이라서 뭔가 전혀 잘못하고 있지 않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그 갭이구나. 우리가 그 못 보고 지나쳤던 거구나를 이제 김선 선생님 질문 보면서 아 이걸 놓쳤었네 하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온 S 그러니까 릴레이션 적을 때도 그 리플렉시브나 시메트리 트랜지티브 적을 때도 그냥 그 let a binary relation R on a set S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첫 줄 이거 적을 이렇게 적을 때 그냥 살짝만 적어보면 그, 바이너리 그, 그, 네, 릴레이션 R on a set S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on a set S 할 때 이미 그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를 뜻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였는데 사실상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카테지안 프로덕트에서 똑같은 집합에서 뽑고 있다란 그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네,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적어주신 이 동치류라고 했던 아, 거, 네, 저도 이제 다 잘 이해를 못해서 좀 궁금하기도 한 건데, 네, 여기 있는 거는 사실 관계라기보다는 동치류인 거잖아요. 여기서 적어주신 거는. 네, 네. 근데 아, 관계를 적어주신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신 네, 어, 관계가 네. 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어디까지는 지금 상태로는 이해가 돼 있냐면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너무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도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있을 테니까 짧게 얘기를 해보고 만약 제가 다시 그 오류가 있으면 다음 주차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저는 근데 어디까지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이번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아,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네, 이거를 좀 이동주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걸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하고 있는 이해를 이동주 선생님한테 드리는 이해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리플렉시브가 이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네, 네, 음, 여기서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게 S에서 뽑힌 거예요. 네, 네. 그 얘는 이 전체가 2분의 1을 뜻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 어떤 어쩌고 S가 그러니까 이거를 S라고 볼게요. 여기 중에서 하나 뽑은 거고 A라고 치고 뭐 A, B, C, D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A는 뭐 네, 2분의 1, B는 4분의 2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전체가 값이 다 2분의 1인데 A는 2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리플렉시브가 이제 성립을 하는구나로 저는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관계라는 거는 여기 정의에 따르면 A 곱하기 B의 서브셋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분의
1과 2분의 1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그래서 그냥 2분의 1. 얘네 뭐 음,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완전히 제 걸로는 안 듣는데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제 걸로는 안 되고 그냥 아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2분의 1로 묶였기 때문에 그냥 네. 얘는 2분의 1으로 지금 그러니까 리플렉시브는 일단 2분의 1. 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써주신 것처럼 4분의 2가 그 한번 초록색 오른쪽 네. 거를 2분의 1을 바꾸고 4분의 2로 네. 음, 네,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하고 그리고 4분의 1을 먼저 써보세요. 4분의 2 하고 2분의 1. 음, 네. 얘가 이제 그 시메트리. 2분의 1, 4분의 2로 써도 같은 네, 값으로 2분의 1이 나오고 네, 4분의 2, 2분의 1, 로 써도 같은 값으로 2분의 1이 나와서 네, 그 리플렉시브랑 지금 시메트리까지 똑같은 상황. 네, 네. 그래서 그 뭐냐 같은 걸로 이제 네, 8분의 4까지 이제 쓰면 2분의 1이랑 4분의 2로 한 애랑 4분의 2랑 그 이게 그 정의 당연히 아시니까 2분의 1이랑 4분의 2 한 거랑 4분의 2랑 8분의 4를 한 거랑 얘네가 성립을 하고 있다면 2분의 1이랑 8분의 4도 똑같은 이제 2분의 1, 8분의 4 써주시면 근데 얘도 똑같은 이유로 2분의 1로만 쓸 수가 있어서 아 얘네가 이제 다 그 2분의 1이라는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갖는구나. 로 지금 저는 이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 지금 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구나가 좀 오고 이렇게 1번 문제 풀고 3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금 근데 2번도 그 저번에 이동준 선생님이 풀어주신 걸로 네. 당연히 그 이해가 잘 됐고 했는데도 이 관점으로 계속 보려다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는 못 봤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리플렉시브랑 시멘트랑 트랜지티브랑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아, 그냥 대충 이렇구나. 그리고 막 제가 엄청 이상한 소리는 아닐 거예요. 이 예시가. 그래서, 네, 좀 제가 더, 여기서, 네네. 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 아, 그 전제 조건을 살아놓고, 네, 이제 네. 이동규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네, 1번 문제에서는 관계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주어줬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관계인 거고, 저희 여기 적어주신 관계라는 거는. 네, 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라는 거를 그냥 일상 용어로서 아, 생각을 할 네, 때, 뭐 그게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학부모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들어주신 요 예시에서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예시에서 네.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관계. 아,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관계. 네. 아,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관계. 잠시만요. 아, 둘 다 네. 그 값이 2분의 1인 것들을 두 개 모은 거를 관계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 말이 필요한 것 음, 같아가지고. 아, 저가 그냥 계속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던 제가 그럼 건너뛰었네요. 네, 맞네요. 네. 2분의 1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방금 그 이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문장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명확히 픽스를 안 해놓고 넘어간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관계 막
그, 봤을 때 이제 이게 왜 필요한데 이런 거를 막 LMM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냥 정보 정리의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 A라는 집합을 뭐, 성별로 하고 B라는 집합을 도시로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집합들로 우리가 그 정보를 분류한다. 그게 이제 제가 찾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뭐 납득은 된다. 그리고 이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상적인 관계도 그 사실 관계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 뭐냐 정성적인 의미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뭔가 수치화되지 않는 어떠한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수학은 그걸 다루는 건 아니니 그냥 양으로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정성적인 학문을 하고 있으니 네. 그 뭐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똑같은 단어에도 이제 정성적인 관계의 데피니션은 이제 두 집합의 그 크로스한 거에 सब셋이다로 이해하면 되는 상황으로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펑션에 대한 게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그 여기 써면서 한번 네. 펑션은 집합 A, B나 이런 건 그냥 아까랑 똑같이 그냥 가져갈게요. 이게 라고 하면 펑션이라는 거는 관계, 관계가 관계가 이제 가장 큰 범위로 할 때는 A 곱하기 B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아질 수는 있겠죠. 뭐 그거에 이제 포함되는 음, 그걸로. 되게 음, 네.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네요. 어디서 네. 그 네. 혹시 그, 그 미적분 그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배운 생각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증명기초 레코드에 나와 있는 아 내용. 작은 범위 그 어 작은 범위라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정확하게 제가 용어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작은 범위 제외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아, A 곱하기 B가 사실 그 완전 제대로는 모르는데 직교했을 때 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여쭤본 거였어요. 그 선형대수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 설정할 때 이게 최대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작은 관계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막 코시 슈바르츠 나오고 내적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동주 선생님이 그거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것보다 작은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였는데 아니었군요. 어, 네, 하여튼 네, 그거보단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거는 범위 얘기를 떠나서 약간 요런 거긴 했거든요. 펑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했을 때, 네. 펑션은, 어, 집합 B가 주어졌을 때, A, B의 데카르트 곱의 서브셋이다. 대신 뭐를 만족해야 되냐 하면, 어, 이그지스턴스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유니크니스를 만족해야 된다. 어, 라는 네, 게 증명기초 레코드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데카르트 곱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관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아까 A 곱하기 B의 그 부분 집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억났어요. 네네. 계속 말씀해 네네. 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설명할 때도 데카르트 음, 곱이라고 설명을 안 하시고 그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서 펑션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정의 적어주셨을 때 음, 제가 이 펑션에 대한 얘기가 좀 음. 떠올라가지고 아까 잠깐 근데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은 이해이고,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 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의 특수한 예가 펑션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관계의 특수한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 그쵸. 왜냐면, 어차피 그의 릴레이션 정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사실 카테지안 프로덕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릴레이션이 있고 그 릴레이션 안쪽에 펑션이 있다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쪽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애초에 릴레이션이라는 걸 정의할 때 데카르트 곱이 나오다 보니까, 아, 뭔가 그 이게, 네, 먼저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 원래 릴레이션 아니 저가 공부한 순서는 네네, 먼저 카테지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해요. 네네, 그래서 A 곱하기 B를 정의를 한 다음에 A 크로스 B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 곱하기라고 안 읽고 음, 그 크로스라고 읽더라고요. 네, 네, A 크로스 B를 정의를 한 다음에 네, 네, 카테지안 프로덕트 데카르트 곱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릴레이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펑션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음, 그 그냥 브런치로 생각하면은 이 하위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다지 수학적으로 음, 정확하진 않은 표현일 수 있고요. 무슨 네네. 살짝 끊겼는데 그 이해됐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가 것 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음, 네, 그러면은 그 왜 이거 제 인터넷 연결 불안정합니다라고 방금 화면도 뜨네요. 뭐죠? 아, 네. 네, 저는 따로 뜨는 건 없어요. 네. 그 제 쪽에서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어, 음, 시간이 약간 좀 남으니 1번을 좀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리플렉시브 보이면 되죠. 네. 네. 오, 잠시만요.
아, 네, 인터넷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네.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 네, 이거를 이제 리플렉시브를 일단 보여야 되고, 어, 그 정의는 계속 써봤으니까 된 것 같고, 모든 A에 대해서, 그리고 얘가 이제 정수집합이 있고, 그리고 김선 선생님께서 여쭤봤던 거는, 그 왜 정수집합에서 그 이런 리플렉시브 이런 걸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그건 이제 앞부분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하고 일단 그 어떤 A든지 사실 이거 하나만 뽑아도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여기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갭으로 그때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A 빼기 A로 쓰면 되죠. 그 그리고 0이고 그 얘가 이제 0 곱하기 m이 다시 죄송한데 0.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필기가. 필기가, 네. 리플렉시브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은 뭔가 적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 아, 이거 아래가 좀, 인터넷이, 아, 이거 네. 인터넷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닌가? 어,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가려져서 보여요, 아랫부분이. 음, 저는 다,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네. 아, 이거 인터넷이 너무 이상하군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네. 그래도 한번, 일단 또 이상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돼서 얘가 m 곱하기 그 m의 배수면 이제 되니까, 어, 음, 어떻게 써야 되나요? A, 네, 이렇게 쓰면은, 그, 일단은 뭐냐, 리플렉션 부분은 버렸고요. 네, A는 A랑 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시메트리. 여기서는, 그, 정의상 그래도 두 개는 뽑아야 되는 상황. 똑같은 S에서. 그러니까 S, 크로스 S에서. 그래서, 그, 음, 간단하게 A랑 B가 그 Z에 있고, 그리고 A랑 B가 뭐죠?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빼면은 이제 KM,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 그, 음, 여기 이걸 써야겠네. There exists K, such that, 음, 네, 이렇게 써서, 이제 B-A를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KM으로 위에 이제 A 빼기 B가 KM으로 놨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KM으로 놓고 이게 다시 정수에는 들어가죠. 어차피 정수에는 음수도 가능하니까. 음. K를 0보다 크다, M을 0보다 크다로 주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정의를 할 때. 그, 음, 그냥 여기다가 쓸까요? M은 0보다 크다. 네. 그래서 그 A, B랑 BA, B면, 네. 이렇게 해서 시메트리 존재.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트랜지티브 쓰면 그 당연히 이거 정의를 알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거 분배 법칙으로 풀었고 B-C를 그 뭐 LM 이렇게 잡죠. 그래서 K랑 L은 당연히 Z 안에 들어가고 그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돼서 당연히 A랑 C도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세 성질이 성립합으로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존재한다. 로 하고 이렇게 이제 1번 문제의 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2주 전인가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제 판서하시고 이제 저랑 이제 이상훈 선생님께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이제 나누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더 그 뭔가 구체적인 예시를 그래도 문제풀이랑 이렇게 해서 잡으면서 좀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약간 완전히 이제 여기에 분수를 한번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배수, 그러니까 분수도 사실 배수의 일종이잖아요. 곱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간 맞닿아 있지 않나까지가 제 감상으로 가져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수 예시랑 지금 보이고 있는 분배 법칙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성질이 당연히 분수에서도 지금 정수로 잡고 당연히 풀었지만 이게 유리수 가서도 이게 성립이 되는 구조구나라는 거를 좀 약간은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네. 약간 이런 거를 좀 갖고 왔었고 이게 좀 이동수 선생님한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명기초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차에 그러면 이동수 선생님 4번 문제 맞죠? 4번 문제 네, 준비해 오시고, 3번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풀이는 되게 쉽거든요. 그냥 저번처럼 그냥 클래스 나눠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사실 2번은 1번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오늘 1번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좀 와닿게 이해가 되면서 하는 와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또 3번을 준비해 오겠고,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4번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런 게 왜 나오는지를 정의 한번 보고 문제 하나 딱 풀었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거를 뭔가 문제를 푼다는 거의 의미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화의 사례들을 파티션까지 네. 넘어가고 파티션에서 동치류까지 넘어가고 해야 저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왜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아, 되려나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네. 1번 문제 풀 때도 솔직히 이게 막 엄청 와닿는다기보다 그냥 뭔지는 그냥 여기서 정의 음, 이렇게 했구나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거는 솔직히 1번 문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문제를 저희가 차차 풀어가다 보면 왜 음. 이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왜 나오는지 왜 중요한지가 아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이해가 있는 될 것 가능성이 있지 같다.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갖고 있지 못했던 관점이고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측면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풀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정의도 알고 문제도 풀었는데 그냥 완벽히 내가 동치루가 뭔지를 전부 다 알겠어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상 그리고 나의 네. 개념 그냥 그 문제 바운더리를 그냥 그 문제 한에서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거기서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가 물론 이제 이동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완전히 이해를 했고 오히려 거기에 정답이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것도 그러면서 동치류에 대한 관계, 파티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다는 저도 동의가 돼요. 근데 그냥 약간 다른 측면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문제 안에서 이해가 다 됐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뜯어보니까 사실 이거 뭐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정의를 도입할 때 그러니까 정의 그냥 그 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뭐 뭐야 뭐 그 세 개의 뭐 반사성 뭐 어쩌고 네. 네. 대칭성 그거 이해했어 오케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같은 집합에서 두 번 뽑는다라는 거를 놓친 갭이 있었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그 문제 하나 안에서라도 그 그래도 채워 넣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가 약간 다른 결로 이제 제가 음, 추구했던 바하고 당연히 이동준 선생님의 그 방금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맞게끔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당연히 그 문제 하나로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넣어야 될 거 다 채워 넣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다른 결로 그 동치류 파티션 이해하면은 이제 그 전반적인 개념의 성숙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가 두 개가 약간 다른 얘기인 거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동 저도 선생님도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말씀해주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남성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방식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는 일단 생각이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 근데 네.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그 정도라는 거, 이 그 그 중령이잖아요. 그 네, 네. 중간 그렇죠. 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약간 문제에 대한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저도 그걸 좀 붙잡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는 만약에 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아. 정의랑 네. 몇몇 문제만으로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아. 건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 시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네. 정리하면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냥 둘 다 네네. 필요한 거 맞는 거.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이는 게 있었고
그 측면 말고 다른 측면도 있다를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동준 선생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저는 못 보고 있었던 면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계속 그, 변경사항 없는 한 그냥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죠. 일요일 7시 반. 근데 그게 토요일로 옮긴 게, 아, 근데 레코드는 중지해도 되나요? 레코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정리하겠습니다.